아, 양의 탈을 쓴 이모. 아, 어제 국감장에서도 뭐 이렇게 인형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정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송 기자, 이 범죄의 시작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맞습니다. 2011년에 10살짜리 아이가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는데요. 사고 이후 가해자 측이 공탁금으로 2억 원을 법원에 냅니다. 근데 이 유족들이 합의를 해서 이 공탁금을 받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2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가 이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모가 조카 대신 법률 관련 업무를 위임받고 대신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모가 불과 9개월 만에 이 1억 원을 자신의 카드값 납부 등으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카의 재산을 지켜주는 이모로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카의 몫을, 돈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야, 진짜 이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의 사망 합의금 네. 그걸 갖다가 자기 조카한테 가야 될 몫을 자기가 인터셉트해서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범죄죠. 근데 예. 이게 무슨 죄일까요? 몰라요. 내 인마이 포켓 10만 원, 10만 원이라 지금 1억을. 횡령. 이게 뭐냐면 횡령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이제 쉽게 말해서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그냥 본인이 슬쩍 하게 되면 그게 딱 떨어지는 횡령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모의 지금 이 행동은 누가 봐도 명백한 횡령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죄다 해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야, 진짜 이 이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횡령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그냥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카드값 갚는 데 등 다 써버린 후였는데요. 그래서 원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실제로 477원이 통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본인 아들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여기에 1억 원이 더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와.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해서 그걸 오려서 통장에다가 붙이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뭐 CG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다소 투박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려 붙여서 이걸 복사한 사본을 내가 1억을 갖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제출을 합니다. 자, 교수님, 이게 진짜 저 조작 뭐 하고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진짜? 글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말이 가족이지 가족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아이 조카 같은 경우는 어린 경우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정권을 행사를 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인간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여동생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당연하죠.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 관계까지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우리 HGS님이 딱 그 말씀하시네. 야, 저 통장 저거 복사해가지고 오려 붙인다고 저걸 속겠냐? 쏘갔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쏘가버렸어요. 정말 엉성하지요. 예. 그러니까 쭉 붙여가지고 복사를 했으면 이제 아니, 포토샵을 쓴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나 엉성해서 원본을 가져달라라고 하면 이제 확인이 되긴 한데,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설마 이거 거짓말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쏘갔던 걸로 보이고, 이 쏘갔던 거 진술하고 돈이 있잖아요. 아들 명의로 돈이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세상에. 검찰도 확인 안 합니다.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재판 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원본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본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거는 허술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인도 속인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진짜 뭐 이건 반전이다. 역대급 반전이다. 어떻게 속을까? 더 황당한 건요. 한 번 고소를 했는데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고소를 그럼요? 횡령죄로 고소를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횡령죄로 고소만 3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항고를 하거든요. 이 예. 불기소 처벌에 대한 그 항고도 했고, 그리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채권 가압류, 재산 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정말 많은 이제 법적 조치를 했는데 그 형사 그 아까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게 저기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는데 뭐로 빠져나가느냐? 예. 아까 딸랑 하나 그 복사해서 붙인 통장 사본 하나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와. 아니 교수님, 그 교수님이 현직 경찰분들 많이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제자도 있으실 테고. 아 근데 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그 이모라고 하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먹혀 들어가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랬겠죠. 네, 저거는 뭐 처음에 바로 이렇게 그 적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한 번 결정이 나해버리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뭐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이 사람 지난번에도 또 문제 삼았던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추정컨대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갖다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야. 자 그런데 저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표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고소를 했다가 10여 년 만에 드디어 네. 검찰에서 10년 만에 그 원본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계좌를 직접 봐서 1억 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직접 본 조작했던 건데요. 사본이 아니라 원본 맞습니다. 통장을 본 거군요. 네,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직접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지난해 8월에 1심이 열렸었는데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친동생의 합의금을 취득하게 되자 이걸 모두 사용하고 또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여러 번 은행 명의 사문서를 변조했고 수사기관의 행사까지 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모 범행 이전에도 횡령죄 2번, 사기죄 1번, 총 전과 3범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하지만 이게 지금 사문서 위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그 본질은 그 돈을 그냥 그렇죠. 꿀꺽한 횡령이잖아요. 지금 위조죄 같은 경우는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변조, 위조죄, 공무방해죄 이런 걸로 지금 처벌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재산 범죄,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인데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아이고. 그게 업무상 횡령이라 하더라도 10년이거든요. 10년 이후에 지금 사건이 제기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횡령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걸 처벌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기소 내용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 무죄 나왔습니다. 왜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단순 거짓말하는 경우 이걸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증거자를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너무 허술했는데 이것도 파악 못했냐? 라는 뜻입니다. 아. 이 정도로 속으면 이건 속은 게 아니라 너네들 잘못이야라는 거예요. 수사기관 잘못이다. 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뭐 포토샵도 아니고 예. 글자 써서 스카치 테이프 풀어친다면 그거 복사한 거예요? 글자 크기도 조금씩 달라요. 그럼 그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계좌 압수수색 이거 최근에 했던 거 그렇죠.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너네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본도 하지 않았으니까 너네는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너네 잘못이야. 아. 그러니까 결국 위계형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됐던 겁니다. 세상에 그랬군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이모는 뭐 횡령죄는 공소시효 끝나서 처벌 못 받, 딴 걸로 이렇게 뭐 처벌을 받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 결국은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이모 2년 확정이 됩니다. 뭐 받아들여질 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돈. 이 돈을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모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재산을 아마 썼을 가능성 또 특히 지금 이 범죄의 이유는 본인이 썼던 것을 갚는데 이
금액을 썼거든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재산을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첫 판부터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하면 성적표도 위조하고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처음부터 잡아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고 재판부도 이거 다 쏘갔고 마지막에 발견하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 구제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검사들 책상, 경찰들 책상에 막 이렇게 서류 수북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 이거. 그러면 진짜 그 시간은 짧고 일할 사람은 못 뭐 봅니다.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검사들이 이제 골무 같은 거 골무를 끼고 막 넘깁니다. 넘기는데 뭐 그냥 기계적으로 막 손이 막 넘어가지 이걸 갖고 딱 보진 않고요. 꼼꼼한 분들이 이걸 찾아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 서류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어설플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보일 건데 결국은 이 손해는 다 조카한테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런. 물론 극히 일부겠죠. 네. 예.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